네, 안녕하세요. 해양수학 및 실습 9번째 시간입니다.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지 드릴 내용이 있어요. 제가 여름에 한 3, 4개월 정도 북극으로 출장을 가는데요. 다음 주 내내 이제 안전교육이 잡혀 있어가지고 수업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이 제가 하는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쉽죠? 아닌가요? 속 시원한가요? 여러분들 쾌재를 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과제 리뷰를 후딱 끝내고 이번 학기 어, 한 학기 동안 실습 수업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매트랩 코딩을 할 때 조금이나마 편하고 빠르게 적절한 키워드나 명령어 등을 좀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. 그럼 과제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번 시간에 엠맵에 대해서 배웠었죠. 그럼 그 엠맵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그런 어, 동남아시아 쪽에 그런 지도를 그린 후에 오스티아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 위에다가 컨트웹으로 그리는 코드를 짜면 되는 거였는데요. 뭐 조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었는데 어, 제가 본인의 음력 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솔직히 상관없어요. 제가 뭐 일개 조교 나부랭이가 여러분들의 막 그런 개인 정보들을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생일이 언젠지도 솔직히 모릅니다, 저는. 근데 이제 다만 무턱대고 이제 컨트롤 C, 컨트롤 V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뺏기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냥 제가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거니까 뭐 너무 막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.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아무 날짜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날짜를 쓰셨어도 뭐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, 당연히. 아무튼 음, 엠맵에다가 오스티아 자료 SST를 그리면 되는 거였고요. 바로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이번 과제는 뭐 여러분들에게 딱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, 제가 그냥 가장 최근에 배웠던 두 가지의 내용을 그냥 합친 것 뿐이라서 여러분들이 저번 과제를 잘 하셨고, 이번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뭐 어려움 없이 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일단 과제 리뷰는 해야 되니까 한번 보자면, 먼저 엠맵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 추가를 해줘야겠죠. 이렇게 경로 추가를 해줬습니다. 이 폴더 트리 같은 경우는 어,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안 짚고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폴더 두 개, 인풋 폴더, 데이터가 있는 폴더죠. 그리고 아웃풋 폴더, 피규어가 들어갈 폴더입니다. 이렇게 해줬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규어 폴더가 없었기 때문에 make dir 이거를 이용해서 폴더를 생성을 해줬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NC 파일 읽는 그 방법을 그대로 해줬고요. 데이터 역시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줄여주셨으면 돼요. 자, 이제 지도를 그릴 건데요. 일단 피규어랑 세팅을 해주고요. 엠맵을 드디어 쓸 겁니다. 엠맵에 3대장이 있다 했죠? 그 삼형제 M 프로젝션이랑 M 코스트 그리고 M 그리드 이건 세 개인데 이 세 개만 하면은 일단 이렇게 그림은 그려질 거예요. 이런 중간중간에 수온 데이터는 없는 상태로. 근데 이제 수온 데이터를 제가 입혀달라고 했죠. 그러면은
m 컨트F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m 코스트 앞에다가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아니면은 m 코스트가 묻힌다고. 그래서 여기 저번 시간에 했던 그대로 m 컨트F를 그려줬습니다. 그 다음에 뭐 타이틀은 그냥 딱히 변수로 만들 만한 게 없어가지고 뭐 포문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줬고요. 마지막으로 프린트를 해서 아웃풋 폴더인 홈워크 08 피규어에다가 넣어주고 hw08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. 그럼 뭐 죄송합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08 데이터 폴더가 있을 거고 제가 만들었던 08 피규어 데이터가 있겠죠. 그 안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게 되고요.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게 절대 온도잖아요. 그래서 상대 온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? 그러면은 과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한 학기 동안의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매트랩 해양수학 실습 총 정리 시간인데요. 일단 기본적인 명령어, 제일 간단한 명령어들부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. 먼저 초기화 명령어고요. clear, close, clc 이거는 세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일 첫 줄에 항상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초반에는 이거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새는 다들 이제 잘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. 정말 뿌듯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도움말 명령어 help랑 doc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이제 이거는 그냥 급하게 바로바로 찾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뭐 구글 들어가서 구글링 아니면은 그냥 매스워크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네이버에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네이버는 별로 추천을 안 해요. 네, 구글이 훨씬 낫습니다. 아시겠죠? 마지막으로 기타 명령어 중에서는 뭐 세미콜론 각 코드의 라인마다 이 뒤에 붙여주면은 결과가 출력이 되지 않고 주석 그리고 뭐 설명 같은 거 적을 때 사용을 하죠. 대신 이 퍼센트 마크를 두 번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있을 때 아이고 이렇게 구역이 따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뭐 셀이라고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트랩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렇게 구역이 나눠지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나 꿀팁을 가르쳐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뭐 데이터 리딩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거잖아요. 근데 데이터 리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읽어 놓으면은 딱히 건드릴 데가 없어요. 그쵸? 왜냐면은 뭐 변수에다가 다 넣어준 상태에서 이거를 뭐 데이터 프로세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피규어를 만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여기서는 보통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이쁘고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좀 수정을 많이 하잖아요. 이때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은데 이 상황에서 뭐 쭉 긁어가지고 F9를 누르신다거나 뭐 하셔도 되는데 되게 귀찮잖아요. 그냥 이 퍼센트 마크로 이렇게 나눠졌으면은 여기를 딱 클릭을 하잖아요. 그러면 색깔이 바뀔 거예요. 다들 아시죠? 노란색은 아니고 뭐 살구색 뭐 이런 색깔로 바뀌는데 이때 드래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이 셀 아무 때나 커서가 들어가 있을 때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 셀만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냅두고 이 앞에도 냅두고 여기도 안 건드리고 여기만 돌아가요. 그러면은 이제 매트랩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F5를 눌러가지고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. 컨트롤 엔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
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행렬에 관한 건데요. 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응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한번 보자면은 일단 벡터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1 인 어레이였죠. m 땡땡 k 땡땡 n은 m부터 n까지 k의 간격으로 벡터를 생성하는 거고, 린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. m부터 n까지 k의 차원을 가질 수 있도록, k 곱하기 1이 될 수 있도록 벡터를 생성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. 그리고 행렬 생성인데요. 뭐 행렬 생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넣어주시고 콤마 또는 빈칸으로 띄워주시고 세미콜론 넣으면은 이제 다음 행으로 넘어가죠.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은 빈 행렬이 됩니다. 여기서도 이제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인덱싱을 할 때 뭐 몇 행부터 몇 행, 콤마 몇 열부터 몇 열,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 했었던 거 나시죠? 그때 어 그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빈 행렬로 놓겠다 하면은 원래는 꽉 차 있었던 행렬일지라도 그게 없어집니다. 그게 싹 빈 행렬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성분들을 지울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.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간 쓰실 일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뭐 영행렬, 일행렬, 그리고 난행렬, 그 중에서도 난행렬을 굉장히 많이 쓰죠. 난행렬은 0이 아니라 숫자가 아닌 값, 그냥 비어있는 셀인 거죠. 근데 이 빈행렬이랑은 좀 다른 게, 빈행렬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차원도 없는 그냥 빈 행렬이고, 난행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차원을 넣어주시면은 뭐 3 곱하기 2를 넣어주시면은 3 곱하기 2만큼 그 각 데이터들이 들어간다. 이 정도면, 데이터래. 난 값이 들어간다.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, 뭐 행렬의 크기는 랭스, 사이즈, 이것도 많이 쓰죠. 차원을 일단 항상 알고 있어야 되니까, 사이즈 행렬 해가지고 이게 몇 곱하기 몇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하시고, 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문 쓸 때 i는 뭐 1 땡땡 랭스 해서 포문에 돌려야 되는 그 리스트를 넣어주면은 알아서 이제 1부터 이거의 숫자만큼, 개수만큼 뭐 설정이 되죠. 그리고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 중에서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성분의 길이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행렬을 뭐 어떻게 행렬을 이제 어떤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 때 좀 사용할 만한 그런 명령어들인데, 여기 있다. 행렬에다가 이 따옴표를 추가해 주시면은 그 A 행렬의 트랜스포즈, 전체 행렬이죠. 행과 열이 뒤바뀐, 네, 그런 행렬이 되고, 리쉐이프는 차원 변환. 이제 여러분들이 행과 열을 임의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차원에 맞게끔 행렬이 바뀌는, 기억나시죠? 그리고 로테이션 90,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키는 거고, 플립 UD, 플립 에러는 뭐 위아래 좌우 행렬을 뒤집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. 행렬 계산은 뭐 이런 게 있는데,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? 그 중에서도 그냥 좀 많이 쓸만한 걸 갖고 왔어요. sum, 다 합하는, 성분들을 합하는 거고, mean, variation, standard deviation, 이거는 평균, 분산, 표준 편차. 참고로 여기서 난값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난을 붙여주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. 최소, 최대, min, max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
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제가 과제에서도 냈었는데 민이든 뭐 베리에이션이든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든 모든 아마 거의 모든 명령어에는 차원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떠한 행렬이 있을 때 이 성분 전체에 관한 통계를 낼 것인지 아니면은 10끼리의 통계를 내서 뭐 이런 벡터로 만들 것인지 행끼리의 평균을 내서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벡터를 만들 것인지 이런 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했죠.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는 데이터를 읽는 그런 명령어들인데요. 데이터를 읽기 전에 경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습니다. 중간고사 시험에도 냈었고요. 절대 경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처음 시작과 끝을 다 이렇게 일일이 작성을 하는 거고, 상대 경로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존재하고 있는 그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가 뭐 다른 문을 열고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기억하시죠?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해양학이나 다른 수업을 들을 때 상대 경로를 제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제 주기들이 훨씬 편하고 여러분들도 이게 적응되면은 이거밖에 안 쓰실 거예요. 이 어느 세월에 이거 다 막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겠습니까?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폴더를 막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상대 경로가 훨씬 유용하니까 애용해 주시고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. 이 땡땡하고 슬래시를 넣으면은 이거는 뭐 현재 폴더에 있는 다른 폴더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현재 폴더를 나가겠다라는 뜻이다. 툴박스 경로 추가할 때 사용을 했었죠. 꼭 잊지 마시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안 다뤘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다루긴 했지만 그 종류는 되게 적었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. 근데 뭐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. 근데 맵 파일 여러분들이 직접 저장을 할 수도 있었고 그걸 다시 불러올 수도 있었고 안에 변수명을 써주면은 그 변수만 불러올 수 있었죠. 텍스트 파일 이거는 뭐 txt도 되고 cs 왜 이러지? 잠시만요. 다시 쓸게요. tx txt 그리고 csv 뭐 이런 메모장으로 열리는 파일들은 다 그냥 fopen을 이용한 다음에 fid를 받아서 그거를 바로 텍스트 스캔을 하면은 데이터가 잘 읽혔었을 거고요. 뭐 텍스트 스캔할 때 델리미터나 뭐 헤더라인스 이런 거 포맷 이런 거 잘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NC 파일 이거는 NC 디스플레이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NC 리드를 이용해서 그 베리어블스에 맞는 키들을 넣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네. 솔직히 해양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이거 3개만 알면은 엔간한 건 다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3개는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그래프 그리기인데요.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피규어를 입력을 해줘서 그림창을 생성을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뭐 2차원 그래프를 그리나 3차원 그래프를 그리든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 안 할게요. 그냥 이런 안에 파라미터 같은 것도 잘 여러분들 입맛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홀드온 한 그림창에 여러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홀드온 그리고 그리드온 격자선 넣어주는 거죠. 그리고 서브 플랫
한 피규어 창에 여러 개의 작은 그림창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였고, 프린트는 그림을 저장할 때 쓰는데, dpng 그리고 뭐 -r 해가지고 150에서 200, 뭐 이 정도 사이, 100에서 200 이 정도 해상도면은 충분히 과제를 내거나 여러분들이 그림을 읽을 때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면은 그거에 맞는 설명을 추가를 해줘야겠죠. 설명이든 직관적으로 좀 보기 쉽게끔 그래프를 꾸며줘야 되는데, 먼저 각종 레이블들입니다. 타이틀, X라벨, Y라벨, 는 각각 제목, X축에 대한 설명, Y축에 대한 설명, 맞죠? 텍스트, 그림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원하는 문구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었고, 레전드는 뭐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그게 각각 어떤 그래프인지 이런 박스를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좀 심화 버전으로 무조건 이렇게 스트링으로 넣어야 되는데, 변수나 아니면 넘투 스트링을 이용해서 일반 숫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었죠. 이것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, 축 같은 경우에는 뭐 X림, Y림 축의 값을 지정을 해줘서 그림을 뭐 이 정도로 보고 싶다, 아니면은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,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X림, Y림을 다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좀 확대된 그림이 나오겠죠. X틱스, Y틱스는 이제 이 축 눈금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, 데이트 틱,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를 그릴 때 이제 이 값들이 당연히 날짜겠죠. 그 날짜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명령어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axis ij는 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였죠. 그래서 저번에 KODC에서 수직 프로파일을 그렸을 때 당연히 y축은 수심이니까 0부터 뭐 500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, 실제 해양은 안 그렇잖아요. 그래서 axis ij를 이용해서 이거를 뒤집어 줬습니다. 여기가 0, 여기가 500이 되겠군요. 이제는 2차원 그래프, 뭐 플랫 같은 거를 그릴 때, 그 파라미터들의 종류? 뭐 이런 거를 그냥 제가 어디서 갖고 와봤어요. 이제 라인 스펙을, 각종 그 분류를 해가지고, 선의 종류, 선의 모양, 아니면은 뭐 점의 모양, 색상,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었죠. 근데 이 하나만 사용할 때는 그냥 따옴표에다가 안에 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, 뭐 2개 이상을 사용할 때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붙여줘야 된다.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, 아니면은 ORK 뭐 이런 식으로, ORK는 좀 이상하죠. O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있을 때 각 값들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덧대서 나오고 검은색의 색깔이 되겠죠. 이거를 제가 넣어준 이유는 제가 가르쳐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. 그래서 혹시 막 기억이 안 나신다 뭐 그럴 때 그냥 간편하게 여기 들어와서 확인하시라고 이제 넣어 드렸던 거고요.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, 참고할 만한 점은,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도 되지만 색상 같은 경우에는 RGB의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다. 이렇게 해서 빨간색 값은 얼마나 줄 건지, 초록색 값은 얼마나 줄 건지, 파란색 값은 얼마나 줄 건지, 이거를 0부터 1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기호가 없는, 명령어가 없는 색상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
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이제 3차원 그래프를 꾸미는 방법이었는데요. 3차원 그래프는 뭐 라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앞에 2차원 그래프랑 다를 게 없고요. 3차원 그래프만이 가지고 있는 꾸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컬러버랑 컬러맵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테마들을 바꿔줄 수가 있었죠. 그 중에서도 이 파룰라는 지금 현재 디폴트 값이고 제일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해주면 나오는 값이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Z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근데 여기서 어떤 색깔을 쓰느냐는 다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,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컬러 맵이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.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이게 흰색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가는 그런 컬러 맵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기 없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을 안 하겠지만 나중에 구글링으로 뭐 매트랩 컬러 맵 만들기 아니면 뭐 컬러 맵 모르겠어요.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 블로그나 뭐 그런 데 나올 거예요. 저도 예전에 물리학 할 때 뭐 도저히 찾아봐도 안 나와서 뭐 그냥 제가 그냥 내가 만들고 말지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되게 생각보다 재밌어요. 막 이렇게 매트랩 내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창을 띄워서 이렇게 막 요리조리 만드는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일 이쁜 색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에는 2차원 그래프 중에서도 플랫 말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마 물리학이나 뭐 이럴 때 좀 상위 단계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많이 쓰실 거고, 그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명령어를 구글링을 해봐라. 좀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예시와, 그러니까 그림 예시와 그러니까 이름을 갖고 왔어요.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면은 이건 히스토그램이고요. 히스토그램은 이제 0부터 뭐 450까지 있을 때 이 각 x축에 해당되는 값들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죠. 여러분들도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스템은 이제 줄기라는 뜻이잖아요. 이런 값들이 있을 때 한 기준선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만든 거고, 바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막대기를 그린 거예요.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지만 바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플롯으로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플롯이 나왔다. 그럼 바를 그리면은 이거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? 히스토그램과의 차이점 잘 아셨으면 좋겠고, 스테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막 리니어하게 굉장히 막 부드럽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뚝뚝 끊기는 데이터들을 계단처럼 보이게끔 그런 그림입니다. 나중에 뭐 이것들 중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게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명령어 확인하시고 이거를 당연히 바로 갖다 쓰지는 못하겠죠. 여러 가지 뭐 x, y를 넣는 방법도 있을 거고 파라미터들도 되게 많을 거고, 근데 이거를 매스워크나 뭐 아니면 매트랩 명령창에다가 doc 뭐 히스토그램 hist 이렇게 치면은 바로 그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퀴버 같은 경우에는 속력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. 이렇게 뭐 x축 시작점, y점 시작점, 그리고 uv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그거에 맞게
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, 이거는 이제 유속이나 뭐 바람의 풍속 이런 것들을 그릴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내거든요. 모델을 배우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델 같은 거를 사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. 알아주시면 좋겠고, 에러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통계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,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이 있어요. 근데 관측을 했을 때 정말 100% 신뢰할 수 있을 만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. 분명히 조금씩의 에러가 있을 거예요. 그런 에러가 있을 때 이 에러를 같이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, 로그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 둘 다 로그 스케일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그래프이고요. 세미로그 X 또는 세미로그 Y도 있습니다. 이거는 X축, Y축 중에서 한쪽만 로그 스케일로 바꿔주는 거예요. 세미로그 X 같은 경우에는 X축만 로그일 거고, 반대로 세미로그 Y는 Y축만 로그 스케일로 바꿔주겠죠. 네, 뭐 이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한번 설명을 해줬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뭐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인데,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덱스에다가 조건과 변수들을 넣어서 조건들을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뭐 A라는 변수에 인덱스를 넣으면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A 안의 성분들이 추출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. 이 조건을 사용하실 때 논리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논리 연산자 사용하는 거는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죠.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라던가,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하셔서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값들을 뽑아 주시면 됩니다.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치를 뽑아내는 거죠. 이렇게 행렬이 있을 때 난 여기 있는 걸 뽑을 거야 하면은 슬라이싱으로 하면 되고, 아니면 여기 있는 걸 뽑을 거야 하면 그냥 슬라이싱 하시면 되고. 이 과제로도 내드렸었는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. 근데 이제 슬라이싱을 하거나 아니면 성분들을 뽑을 때 땡땡은 전체 행 또는 전체 열을 나타내는 거였고, 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부분, 아니면 뭐 이런 끝, 엔드 콤마 엔드면은 뭐 여기가 되겠네요. 이것도 다 까먹지 말고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드디어 매트랩의 꽃,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포문인데요. 포문은 for and를 사용을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, 처음에 인덱스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. i는 1부터 뭐 n, 그리고 이 i를 반복되는 코드 빼고 이제 바뀌어야 되는 코드에, 아니면 바뀌어야 되는 값에 이 i를 넣어주시면은 이 부분만 바뀐 채로 계속 n번만큼 돌아가는 거였죠. 이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if문이었는데요. if문은 그냥 if를 써주시고 조건을 써주신 다음에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수행할 명령을 입력을 해주시고, 이건 문법이 여러 개가 있었죠.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끝내도 되고, 아니면은 else를 붙여서 하나 더 조건을 걸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면 도인 거죠. 그쵸? 그리고 문법 3 같은 경우에는 if, else if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. 이게 아니다, 이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넘어가고 또 조건을 걸어줘요. 근데 이거 또 아니야 그러면은 이 여기 있는 조건도 넘어가고, 뭐 이를 쭉쭉쭉 가서 end까지. 이거는 뭐 두 개 걸리면 뭐가 되겠네요. 뭐 그렇겠죠.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
사실 포문보다는 덜 쓸 수도 있는데, 포문을 사용하시면서도 이 포문을 쓸 때가 필요했었죠. 예를 들면은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세 번째 반복했을 때는 뭘 추가해주고 싶다. 그러면은 if i는 3일 때, i는 두 개 붙여줘야 되죠. i는 3일 때 뭐 어떤 명령을 수행해라. 뭐 이런 식으로 그 색깔 다르게 막 이렇게 빗금친 그림 그렸던 거 다 기억하시죠? 네, 뭐 이렇게 포문과 if문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툴박스에 관한 어, 설명인데, 툴박스는 매트랩 안에서 이제 명령어를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여긴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일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그런 코드나 툴들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경로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면 됐죠. 근데 이제 애드패스랑 애드패스 안에 젠패스까지, 애드패스는 그 폴더나 파일 하나만 추가하는 거고, 젠패스를 안에 넣어주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코드들, 뭐 파일들, 폴더들 이걸 싹 다 경로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죠. 이 애드패스 할 때도 꼭 상대 경로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야 훨씬 편해요. 아시겠죠? 사실 툴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양 수학 때는 엠맵밖에 안 배우긴 했지만, 앞으로 물리해양학이나 다른 여러 수업들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걸 사용을 해보실 거예요. 제가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한 5개, 6개 되는 것 같은데, 그만큼 이제 외부에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툴들이 많고, 또 반대로 말하면은 매트랩에 그만큼 툴이 없는 거겠죠? 그러니까 그 툴박스를 이제 경로 추가를 하셔서 그 안에 있는 툴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꼭 익히셔야 될 것 같고, 그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배워본 엠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엠맵 항상 따라다니는 삼형제, M 프로젝션, M 코스트, M 그리드 도법 설정하는 거고, M 코스트는 대륙을 표현해 주는 거, M 그리드는 격자선 또는 틱 설정, 이런 기능을 각각 가지고 있었고요. 도법에 맞는 뭐 파라미터들이나 아니면은 그 코딩을 하는 방법, 이런 것들은 엠맵 사이트를 가시면은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코드 있는 쭉 있는 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.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리고 지도 위에 그림 그리는 거, 이거는 뭐 당장 저번 주 과제에 했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냥 각 원래 있던 명령어에다가 앞에 m 언더바 이것만 붙여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, 여기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들도 역시 99%는 동일하다.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. 마지막 수업이라서 과제가 없을 줄 알았죠? 당연히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과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좀 어려울 거예요.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안 어렵게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그림을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종 목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, 이게 어떻게 그린 거냐, 이거를 따로따로 그려서 붙인 게 아닙니다. 한 번에 그린 거예요. 서브플롯 배웠었죠? 그걸 이용해서 한 번에 그린 거고, 제일 먼저 오스티아 그림을 그린 다음에, 이거는 저번 주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. 이건 엠맵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그리고 그 주변에 수온을 입혀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저번에 배웠던 KODC 수직 프로파일, 이거를 갖고 왔는데, 이 310 정선이 한 이쯤에 있나? 한 이쯤에 있나? 그리고 106이 뭐 한 이쯤에 있나? 뭐 그럴 거예요.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, 이게 서해고 이게 동해이기 때문에 각각 동, 서 쪽에 이렇게 나타내준 거고요. 이 날짜는 작년 크리스마스, 즉
아니지, 재작년 크리스마스 2019년 12월 25일입니다. 그때의 데이터들을 그린 건데, 어, 사실은 여기서 이 정선에 막 여러 정점들이 있잖아요. 이 각 정점들의 위치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가 추가해서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, 이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딱 봤을 때는 되게 허걱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덱싱을 잘 하셔서 포문을 이용하셔도 되고, 최대한 포문으로 해보시고 정 안되면은 뭐 노가다로 해보세요. 대신 코드가 엄청 길게 나올 겁니다. 제가 장담하는데. 일단 이번 과제는 이렇고요. 그럼 과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데이터는 제가 첨부를 해드렸어요. KODC 데이터와 오스티아 데이터고요. 정점은 310 점점이랑 106 정점이에요. 아까 말씀드렸죠. 그리고 엠맵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.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경도랑 위도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각각의 피규어를 그려서 뭐 PPT로 이어 붙인 게 아니라 서브 플랫을 이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, 뭐 꾸미는 것은 되게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컬러 맵이라던가 뭐 틱 설정이라던가 X라벨, 뭐 Y라벨, 타이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교가 적어놓은 거 별론데 하면 그냥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돼요. 대신 이 그림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, 그런 방향으로 꾸며 주셨으면 좋겠고, 여기서 참고할 만한 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310 정점이랑 106 정점은 여긴 서해고 여기 동해잖아요. 서해가 압도적으로 수심이 얕은 거 아시죠? 그래서 관측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이게 쭉 밑까지 나왔다가 너무 안 예쁜 것 같고 뭔가 좀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제가 일부러 이 리미트를 맞춰줬습니다. 동해 리미트로요. 그래서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.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. 수심이 워낙 얕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고, 코드는 뭐 HW09, 그림 파일도 HW09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총 코드는 하나가 될 거고, 그림도 하나, 총 두 개의 파일이 있을 거죠. 근데 데이터 폴더도 있을 거고, 그러니까 잘 압축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, 이번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. 6월 4일. 제가 2주를 드렸죠. 2주 드릴 만큼, 일주일 동안 실컷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, 미리미리 해놓으세요. 아시겠죠?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저거를 잘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, 제가 좀 겁을 드리는 거라서 생각보다 막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,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발 미리미리 하셔서 제출기한 안 늦게, 감점 안 당하게 그렇게 점수를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늦게 내시는 분들은 나오시더라고요. 어쩔 수 없죠, 그거는. 네, 이렇게 과제 과제 공지사항도 끝냈고요. 수업을 뭐 이 정도로만 하면은 끝내도 되겠죠? 네,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양수학 실습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재미도 없고 지루한 조교 밑에서 수업 수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, 제가 맡게 된 이런 첫 수업이라 그런지 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. 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가르쳤으면 더 좋았을 걸, 뭐 아니면 뭐 저런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걸, 뭐 이런 식으로요.
그래도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해양수학 조교의 뭐 어떤 그런 책임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는 걸 제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것만 네,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이제 코딩에 대한 그런 첫 스타트를 제가 책임졌고 또 그런 스타트를 마무리 지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영광으로 알겠고요.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물리를 하시면 좋고 물리를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매포자는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한 학기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 남은 학기도 열심히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안녕히 계세요.